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9일 일요일 오후 11시 22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 자,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월봉은 특이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하단선에서 튕겼고, 아직 전봉 종가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상승으로는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고, 그렇다고 하락하지도 않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여기가 대략 한 13,488? 이 정도가 이제 상단선 영역이죠. 주봉을 봤더니 이게 주봉이거든요. 지금 상단선이랑 하단선이랑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를 다우지수에 본 적 있죠? 다우지수에서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차트를 그려놨어요. 이게 수렴한 거잖아요. 너무 수렴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을 그리려면 공간을 만들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공간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기준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건 하단선을 쓰겠다는 건지 상단선을 쓰겠다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멘트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13,114 아래에서는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승은 올 거라는 거죠. 상승은 오는데 이게 상단선이 이길지 하단선이 이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모르겠다. 일봉은 하방 위에요. 일봉은 하방 위에요. 왜냐면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은 없기 때문에 이건 상방에는 불리한 구조거든요. 상방에 불리한 구조인데 주봉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주봉은 어떻게 생겼냐? 이 주봉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 주봉은 그러면 이 주봉의 경우에는 올라가면 여기 13,376이고 내려가면 여기 12,877 요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 주봉은 12,877이랑 13,376 박스를 쓸 텐데 그러면 고가를 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고가를 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는 거죠. 여기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저가 있죠? 지금 만들어진 저가 12,517 라인에 있는 거. 여기만 안 깨지면 상방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지면 상방이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2주 단위로 현재 12,517인가요? 517. 여기만 안 깨지면 이제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주봉으로 보면 주봉은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 이번 주 저가. 그 얘기는 지금 앞으로도 3주가 더 남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주 안에 저가가 안 깨져야만 된다는 거니까 12,517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길 오면 이 주봉의 저가를 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것도 지금 애매하고요. 이것도 애매하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 저가, 그죠? 여기 고가 이렇게 잡고 고가를 넘으면 매도자가 불리한 거고 저가를 깨면 매수자가 불리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자가 불리하다라는 게 매수자에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매수자에게 불리한 게 매도자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를 고가를 넘었다가 저가를 깰 수도 있잖아요. 저가를 깼다가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를 깨면 고가를 넘든 저가를 깨고 다시 내려가든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위험성을 갖는 거니까. 또 고가를 넘으면 저가를 깨든 말든 매도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도 되고 저가를 안 넘으면 안 깨면 매수해도 되는데 고가를 넘어버리면 매도자는 좀 한 템포 쉬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자도 한 템포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기봉 지금 뭐 그냥 공중에 떠있죠. 그러니까 분기봉은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월봉도 뭐 큰 이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나스닥 100 지수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스닥 지수로 보면 좀 달라요. 자, 나스닥 지수로 보면 아직 고가 안 넘었어요. 고가 안 넘었습니다. 고가를 안 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가가 꺾였어요. 고가가 꺾였어. 이렇게 해서 뚝 꺾였고 종가도 꺾였어요. 그죠? 이게 나스닥 지수로 보면 여기는 종가만 꺾였잖아요. 종가만 꺾였고 고가를 안 꺾였다고. 근데 나스닥 지수는 다 꺾였어요. 고저종이 다 꺾였어요. 고저종이 다 꺾였다고. 근데 얘가 어떤 이슈를 만들어놨냐? 분기봉이 아직 고가를 안 넘었어. 이해되시죠? 분기봉의 고가를 아직 안 넘은 상태라고요. 그럼 분기봉의 고가를 안 넘으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밑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직 나스닥 지수는 정고를 못 넘었기 때문에 하방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끼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끼어 있다고요. 이주봉도 뭐 똑같겠죠. 위아래 다 열렸겠죠. 그래서 이주봉은 여기도 똑같이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고 아래쪽은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더 열려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에서 저가 깨지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는 아직 분기봉의 고가를 못 넘었다. 그 얘기는 아직 하방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죠. 나스닥 100 지수만 하방이 죽었지 나스닥 지수는 아직 안 죽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이 전고를 못 넘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전고를 무조건 넘어야 일단은 분기봉이 하락해야 될 이슈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하락해야 될 이슈는 사라지는 거라고요. 아직은 하락해야 될 이슈가 남아 있어요. 고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이 전고를 못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스닥 100 지수는 주봉이 전고를 못 넘어도 분기봉은 구조상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전고를 넘는지 못 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가, 주봉의 저가를 붕괴하면 하락 우이고, 주봉의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보세요. 주봉만 보세요. 주봉만. 주봉이 일단 전고를 넘으면 분기봉의 고가도 넘을 거잖아요. 그럼 일단 하방은 조금 더 약화되는 거고, 반대로 주봉이 전고를 못 넘으면 하방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지키면 여전히 상방인 거고,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면 이제 주봉상 최저가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달 저가까지도 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만 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